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새해 네. 첫 시간도 어김없이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올해 시장은 몇 단으로 달릴까요? 올해 시장은 네. 그래도 최소 2단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발. 작년에 너무나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와 또 하반기 갈수록 또 월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맞아요. 발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시장 2단을 넘어서 3단으로 또 네. 달리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약바이오의 제왕이라는 네. 말을 할 때마다 수익을 더 많이 내시는 것 네. 같아요. 지금 KPX 생명과학이 2차 목표가 6,700원을 달성하면서 수익률 12% 달려주고 있어요. 네, 뭐 실질적으로 KPX 생명과학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바로 전 거래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와는 다르게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화이자와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이자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보다는 약간은 약하지만 그래도 전거래일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방송 이후에 오후장에 폭발적인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 거의 반나절 만에 한 12%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결국에 mRNA 백신을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꼭 백신뿐만 아니라 팍스로비드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유일한 승인된 외산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KPX 생명과학 같은 화이자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루 만에 시세가 분출됐고 바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손절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50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돌파했잖아요. 6,250원을 말씀드렸는데 전거래일 6,750원까지 가면서 12% 정도 수익이 찍혔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 6,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KPX 생명과학 네. 12%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도 네.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말씀하셨던 제일파마홀딩스가 네. 오늘 장에서도 무려 17%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금요일 날 공개했던 종목인데 무려 53%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지난주에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 같은데 바로 지금 시세가 53% 이상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 날 바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뒤늦게 보신 분들은 다시 재타점을 잡아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면서 오늘까지도 20%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53% 가까이, 55% 정도의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화이자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제이파마 홀딩스가 가장 강력하게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데 익자가를 좀 잡아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16,000원도 강력하게 돌파했고 현재 18,000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4차 목표가로 19,000원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16,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제일파마홀딩스 익절가 16,000원 그리고 4차 목표가 19,0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같은 이슈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또 있죠. 경남제약이 무려 오늘 20% 넘게 달려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종목도 2단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3단으로 달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상한가를 터치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수익률이 한 40% 이상이 찍혔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라고 소개해드렸었고 레피젠과 공급계약 체결해서 자가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에 또 레모나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레몬과 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중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소문이 나면서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어떤 레모나를 판매했던 이력이 있는 경남제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장 초반에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 나왔지만 네. 약간의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제약은
제약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지금 3,000원도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사실 오늘 3차 목표가로 3,300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3,4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를 제가 3,700원으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 3,700원, 익절가는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0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약세장에서도 매니저님의 종목이 수익을 내주고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또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숨겨둔 탑픽을 좀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공개해 볼까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KPS 생명과학이 하루 만에 반등이 나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종목 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바로 자동차 관련 종목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우 하이텍. 네. 오늘 또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또 성우 하이텍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3.32% 올라주면서 4,8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성우 하이텍. 앞으로 얼마나 주가가 힘을 내줄 수 네. 있을까요? 몇 단으로 달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네,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네, 성우 하이텍은 조금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2차 전지가 아직은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네. 안정적으로 달려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워낙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뭐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바닥 대비 이틀 동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거의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고 또 현대차가 최근에 사우디에도 공장을 좀 건설할 수 있다라는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지금 너무 낙폭과대, 특히 IRA 관련해서도 결국 1분기 안에는 수정되거나 또는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IRA 관련해서 수혜받을 종목들 안에서 성우 하이텍을 콕 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화신과 SE라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현대차 그룹과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인데요. 유일하게 진출하지 못했던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작년부터 공장을 설립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중국, 유럽, 멕시코까지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고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또 친환경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 한 10% 정도가 GM,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지금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 10여 개국에 22개 사업장을 두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가들의 동반으로 진출한 기업이 바로 성우 하이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멕시코와 또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미국의 IRA 법이 플랜 B를 이제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유예와 또는 이제 IRA 법안이 좀 수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한 1분기 안에는 좀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오히려 지금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좀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멈추고 멕시코가 아무래도 인건비와 생산 비용 모두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멕시코로 좀 이동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도 공장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로 IRA 법안이 수정되어서 플랜 B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 시장에도 지금 현대차가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현대차가 진출한 모든 국가에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이 성우 하이텍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우 하이텍이 사우디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중동 시장에서 거의 택시가 현대차가 이제 다니고 있고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동 시장 내에서 점유율 두 번째가 뭐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중고차라든지 또 그리고 신차도 굉장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우디에 또 이제 중동에 첫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그랬을 때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같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멕시코로 전기차 공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새롭게 설립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또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도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IRA 법안이 수정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화신과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성우 하이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니까 정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네, 받고 맞아요.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등의 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거의 끝마쳐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도 현대차 그룹의 첫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멕시코로 플랜 B로 멕시코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성우 하이텍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4,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3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750원 라인대로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성우 하이텍 네.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달릴까 말까 종목도 공개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새해 첫날부터 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계속 이제 말썽을 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관련 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퍼스텍 최근에 방산주지만 드론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죠. 네. 오늘도 4%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3,42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상승해주고 있는 퍼스텍 몇 단으로 달려가 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은 달릴까요, 말까요? 네. 달릴까 말까? 네, 퍼스텍은 몇 단으로 네, 달려볼까요? 퍼스텍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정적인 일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산주 네. 그리고 드론 부대라는 재료로 인해서 얼마나 퍼스텍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드론 부대 창설 얘기가 나와주면서 가장 큰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이 바로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수혜 종목이고 이제 무인기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 도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단계고 올해도 계속해서 그 군사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텍이 뭐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북한의 네. 군사적 도발도 계속이 되고 있고 맞아요. 또 국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연속성도 있고 힘도 강한 재료잖아요. 퍼스텍은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인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국가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지정업체, 국제과제 선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50뿐만 아니라 지대공 유도 무기, 또 K9 자주포 관련된 굵직한 체계 사업에 다 참여한 기업이 바로 퍼스텍이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에 뭐 수출을 했었고 또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K 방사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위상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K 방산 관련 수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콘 시스템이라고 지금 무인 항공기 기업을 2011년도에 인수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네온테크라든지 베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무인기 도발 이후에는 드론 항공기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퍼스텍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 뭐 육군에도 또 공군에도 또 그리고 UAE 공군에도 수출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요. 스카봇이라고 지금 지뢰 제거 로봇을 이미 2009년도에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또 그리고 무인기, 드론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퍼스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퍼스텍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조금 있었어요. 네. 오늘은 뭐 거래량이 많이 또 들어오면서 5% 넘게 올라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뭐 가격 조정은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3,050원을 가져왔는데 한 3,1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800원, 2차는 4,1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퍼스텍의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050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종목들 알려드렸고요. 방송이 끝난 외에도 매니저님과 만나고 싶으신 분들 네. 어디로 가실까요? 네,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앞으로 올해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릴까 말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